안녕하십니까. 우리 실버 수다방 이제 추석 전에 첫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9월 마지막이죠. 9월 마지막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10월입니다. 풍성한 추석인데 2일까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지면서 자식분들이 넉넉하게 올 수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그래도 추석 되면 해외 여행을 많이 간다고 요즘에 해외 여행을 간다고 많이 하던데 어떻게 손주들 많이 오십니까? 이렇게 오시는 다 그래요. 예. 어쨌든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주 만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 어떤 일정이 있었냐면 서울에 그 안국역에 가면 상생상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생상회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옥천 농산물 판매 주간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옥천 농산물 판매 주간 하면서 제가 강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정이 바빠가지고 지난주에 못 왔습니다. 옥천 복숭아랑 샤인머스켓이랑 고구마랑 햅쌀도 나왔더라고요. 햅쌀까지 서울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행사를 가졌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매주 별일 없으면 1시 20분쯤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시작해서 한 2시 전에 끝나는 걸로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제 글을 보내주신 우리 김원명 선생님 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우리 윤창수 선생님도 지용제 관련해서 쓰셨는데 우리 김원명 선생님 지용제 후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회 지용제 축제 후기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0일까지 옥천군의 지역 축제인 36회 지용제가 개최됐다. 축제 시작 전 며칠 전부터 도로 및 행사장 주변의 잡초, 풀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 축제 덕분에 주변이 말끔하게 정리되었다. 축제를 매일 한다면 좀 더 깨끗한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축제는 우선 예년에 비해 행사 내용이 많이 축소되고 조용하게 진행된 것 같고 4일간의 일정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간소화되어 즐길 거리가 없어 보였다. 품바 공연과 축제 행사와는 거리가 먼 제품 판매상도 없었고 출연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연예인 초청 공연도 없어서 그런지 너무 조용한 것 같고 참여 인원도 적어 보이는 것 같았다. 축제장에 2번 방문한 후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물이 흐르는 실개천이다. 옥천하면 향수이고 또 정지용 신이 전부다. 교동저수지부터 물이 흘러 정지용센과 앞을 지나서 하천에 합류되는 지점까지를 실개천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실개천에 물이 흐르는 모습은 보기 어렵고 실개천에 잡초로 덮여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실개천의 잡초는 축제 기간에도 제거하지 않았다. 비교는 되지 않지만 물이 계속 흐르는 서울 청계천과 비교를 해보았다. 서울 청계천은 내가 알기로는 물을 흘려 낮은 지역에서 물을 저장하였다가 펌프로 다시 높은 지역으로 펌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인터넷에 찾아보니 한강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정지용센과 앞 실개천은 교동저수지 물을 펌핑으로 퍼올려 흐르는 유량을 확보할 것 같은데 농업용 저수지 물을 강제로 펌핑하여 버리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 흐르는 실개천의 유량을 산정한 후 필요한 만큼의 물을 퍼올려 흘려보내고 실개천이 끝나는 위치에 물을 저장하여 다시 펌프로 저수지로 올려보내는 순환 방식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추가적인 운영 방법은 운영 시간을 정하여 펌핑 시간을 조절하고 저수지 물이 넘쳐 자연적으로 물이 흐를 때는 펌핑을 하지 않는 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의 실개천의 풀과 잡초를 없애버리고 바닥을 준설하여 물이 흐를 수 있는 경사를 확보하면 점점 항상 물이 흐르는 실개천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상시 운영되는 분수나 경관 조명을 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난개구역단 공연 장소이다. 물론 5개 행사장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분위기나 음향 효과를 위하여 실내 공연장을 권장하고 싶고 연주곡 역시 국민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 연주했으면 한다. 실외 공연이다 보니 주의가 어수선하고 집중도 되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세 번째, 푸드트럭을 위한 식사 공간 확보 및 천막 설치. 일반 식당은 천막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만 메뉴 자체가 많지 않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일반 푸드트럭 메뉴를 골라 자리를 잡고 음식물을 섭취하려고 하는데 좌석도 부족하고 천막이나 파라솔 설치가 부족하여 기온이 높은 낮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하였다. 날씨가 좋고 비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만일 행사 기간에 비가 내렸다면 무척 불편하였을 것이다. 무슨 이유로 축제 규모가 축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36개 지용제는 흥이 나지 않는 축제였고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았다. 옥천 지용제 축제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프로그램은 무성영화 변사 프로그램과 타 축제에서의 모래예술 프로그램이었다. 내년에는 좀 더 알차고 흥미로운 축제를 기대해 본다. 잘 써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어떠셨습니까? 생생한 좀 느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수해 피해 때문에 축제를 좀 줄였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 일반 작장님들하고 뭐 품바 촬영 같은 것도 없고 그 없는 건 저 개인적으로 그때 상당히 좋았는데 좀 전반적으로 흥이 좀 부족했어요. 흥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얘기한 대로 이게 정지용 이게 향수 노래가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넓은 벌 동쪽 끝도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실개천이 핵심인데 그죠? 그 실개천이 잡초로 무성해서 흐르는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의 청계천처럼 늘상 물이 흐르는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셨고, 뭐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 앉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는 좀 집중도가 있을 수 있는 실내 공연이나 좀 주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노래들을 연주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요약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용제는 옥천의 대표 축제죠. 대표 축제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인데 그 옥천 신문에서 비판한 거는 사실 이게 이제 문학 축제인데 문학이란 것들이 좀 많이 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시인과 소설가를 만나면은 커피숍마다 그런 게 있었는데 잘 모르기도 하고 한 두세 명밖에 안 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청년 인력거 테마파크나 뭐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인력거 같은 거 없었죠, 그죠?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에는 무료였거든요, 무료. 올해는 아마 그걸 돈 받더라.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다는 그러니까 내용. 이용이 잘 안 돼요. 예. 야시장이 없는 건 되게 좀 높이 평가할 만하나 야시장들은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고 이게 그 식품 자체도 뜨내기 장사들이라 잘못하면 탈나고 이러는데 야시장 없애는 건 좋았으나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먹을거리에 대한 다양성 그리고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거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그 얘기대로 낮에 날씨가 무더운 만큼 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야경 보고 등불 같은 것 들고 다니면서 문학 작품과 역사를 곁들여 설명해주는 여행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우리 김원문 선생님 신청곡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또 박인수의 향수 한 정지용. 그리고 원래 지용제가 5월입니다. 내년부터 5월에 열릴 텐데 정지용 시인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인가 그쯤에 해가지고 계속 코로나 때문에 미뤄지면서 가을에 두 번 어차피 이제 가기 전에 하느라고 급히 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인 향수 우리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그죠? 박인수
예, 박윤수 선생하고 한 분 가수 누구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두 분이 같이 그신 이동원. 박윤수, 이동원 씨 다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이 부른 향수 노래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지대네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지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어 보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의 눈이시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서 화살을 찾으러 그 서비스레 함초롱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차마 꿈엔 것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tus던 곳 그것이 참아 꿈엔 들이 진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꿈엔두 이치
그다음에 우리 이제 똑같이 지용제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지용제를 보면서 또 어떻게 우리 김호면 선생님이 본 지용제가 있고 우리 윤창원 선생님이 본 지용제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 지용제 행사장을 찾았다. 편말에 4번으로 표시된 옥주 사마소를 먼저 갔다. 문 앞에는 스탬프 투어 팻말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4번만이 아니라 정지용 생가, 유경수 생가 마찬가지였다. 이때가 12시 40분경이었다. 짐작컨대 점심시간이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점심시간이라는 표시를 해도 못할까? 사실 이런 행사는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빈 간격을 둬서는 안 된다. 무대 행사로 오후 시간에 중년 남녀의 패션쇼가 있다. 그런데 무려 연습만 1시간 이상 하고 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들이 입고 나오는 의상도 별로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없다. 흥미로운 볼거리가 없어 그만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 행사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타는 곳 표시는 군데군데 차가 서는 곳마다 입간판을 세워둔 곳은 잘 되어 있었다. 차가 서는 정류장과 시간을 잘 표시해 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보니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가 적당할 것 같았다. 좀 더 둘러보다가 시간에 맞춰 1시 40분경 행사장 입구에 있는 정류장으로 갔다. 곧 차가 들어왔다. 타려고 하자 이 차는 점심시간이라서 운행을 하지 않는단다. 다음 차를 이용하려고 기사님이 알려준다. 그러나 다음 차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다. 어떤 아저씨 한 분도 차들 기다리다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그는 기차를 타고 왔는데 돌아가는 기차 시간을 놓치게 생겼다며 볼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냐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었다. 아마 그분도 차가 얼마나 지체하는지 또 주최 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버티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햇빛은 따갑게 내리쬐는데 그늘도 없어 힘이 들었다. 나도 택시를 탈까 하다가 기다려보기로 했다. 얼마나 기다리면 차가 없는지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냥 서 있었더니 주차 요원이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가져와 앉으라고 권한다. 고마웠다. 그러나 나는 사양했다. 그분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잠시 앉아서 쉬어야 할 텐데 여러 번 권하길래 잠시 앉았다. 65분이 지나서야 차가 왔다. 그것도 의자를 가져다 준 주차 요원이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한 후에 온 것이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한마디씩 불평을 터뜨리자 그 기사님도 자신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하루 종일 운행을 하고 있다면서 궁시렁댔다. 행사 관계자 누구도 얼굴 한번 내미는 사람이 없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걸까? 또 1번 스탬프 투어 찍는 곳에는 상품 소진으로 행사 종료한다는 내용이 씌어 있었다. 언제부터 소진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이라 대단한 것도 아닌 조그만 플라스틱 필통에 볼펜과 형광펜 두 자루가 들어있는 것이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문방구에 전화하면 금방 배달될 수 있는 것인데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지용제 행사는 9월 7일 10일까지로 되어 있다. 9월 8일 아침 문정리 삼거리 앞에는 주차장과 행사장 표시를 한 큰 입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내용은 Y자 모양으로 주차장과 행사장을 각각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날짜가 9월 3일부터 17일까지 되어 있다. 그것을 왜 거의 6일 정도 지나 8일날 세운 것일까? 이것을 치운 것도 17일이 아니라 12일 아침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또 무엇인가?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행사가 끝나고 11일 월요일 아침에 보니 여러 표지판들이 다 철거된 것은 손을 참 빨리 깔끔하게 치웠다는 생각이 든다. 잘못을 지적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실제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조금 더 미안해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서다. 참 천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여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대회의 비난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크던 작던 행사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잘 모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손님 접대에 관한 것은 기독교 성경이나 불교, 유교 모두 한 덩목으로 꽂고 있다. 나는 참 멋진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인원이나 행사장 규모가 이번 행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2014년 8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방안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이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서 오는 수백 수천 대의 버스며 인파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쓰레기 종이 한 장 없이 깨끗하게 치러졌던 행사다. 시기 시작되기 전과 끝난 후에 퇴장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끝날 때는 먼 곳에서 온 사람들부터 차례차례 퇴장했다. 많은 칭찬을 받은 행사였다. 더운 날씨였지만 참 뿌듯했다. 또 이번 여름 교사들의 9월 2일 광화문 집회도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마치 바둑판 같은 모양의 정돈된 모습이라고 했다. 이런 하나하나가 격을 나타낸다. 잘 썼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 지용제 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버스를 그 유경수생가 이제 기다리는 거 하고 버스 기다리는 거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관람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다른 건 좀 어떠셨어요? 마이크 대시고 한번. 예. 네, 근데 저는 이런 행사 때 크든 작든 예. 그 행사장을 주위를 돌면서 그들의 뭐 요구나 의견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어느 행사장이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못 봤어요. 제가 못 본 건지 어쨌든 간에 뭐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니 5분도 아니고 65분을 기다리게 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마디 말이 없다는 거는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며 또 중간중간 이제 뭐 스탬프 찍어주는 이 사람들인데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일본의 그 스탬프 찍는 분을 보니까 10시 반에 오더라고요. 근데 행사는 그 이전에 벌써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 온 사람이 저기 아까 왔다가 안 계셔서 스탬프 못 찍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을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왕 배치하려면 그래도 시간도 지키고 배려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누가 주체의 장인지 모르지만은 조금 너무 나는 이때까지 행사 중에 이런 식의 행사는 잘 안 봤는데 처음이더라고요. 내가 주체 정책위원이라 이걸 하고 있다가 너무 아파갖고 그날 이거 메고 그냥 왔어. 오전 중에 택시도 없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택시도 안 오더라고. 버스도 안 오지. 나도 차를 저기 즉형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렸었거든. 그렇게 기다렸는데 너무 안 와가지고 이제 손녀딸을 불렀어. 너 지금 안 바쁘면 차 좀 갖고 와서 나 좀 실어가라. 내가 너무 지금 아파가지고 즉형 초등학교 앞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걔를 불러서 차가 밀리니까 걔가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나도 고생하고 다른 사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주일날 시민의 세금으로 한 5억 넘는 예산으로 이 치러지는 건데 다 우리 돈 아니겠습니까? 돈 아니겠어 이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해줘야지. 근데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억압해 왔거든요. 그래서 누가 공부할 때도 막 학생들이 자유롭게 뭐에 대해 얘기하면 공부나 해 그런 거 지적하지 말고 이래. 우리는 되게 순응하는 인간을 학교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을 되게 최고로 쳤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간 경계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이게 비판적 사고를 많이 해야 이게 영어로 크리티컬 싱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안을 보고 시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맨날 4년마다 군수나 군의원을 뽑고 5년마다 대통령을 뽑지만은 이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잘못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느냐, 그래 들으려고 해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수라고 해서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다 못 보잖아요, 그죠? 다 못 보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까 뭐 김원명 선생님의 이야기나 우리 윤찬 선생님의 얘기나 같이 들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걸로 이제 만족스러운 거죠. 예. 근데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바꿀 생각도 안 하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시집살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휘머거리 3년 덩어리 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털어놔야지 어쨌든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이제 네, 여러 사람이 한 거를 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네, 나는 문인 옆에서 또 주최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알겠습니다.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왕왕거리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천인기 선생님 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곡 우리 윤창 선생님 뭐 하실까요? 내가 지난번에 했는데 그게 나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네. 패티김의 9월이 오면 나갔습니까? 야, 아직 안 나왔은 것 같습니다. 패티김의 9월이 오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며 꽃잎이 피는 소리 꽃잎이 지는 소리 가로수에 나무 잎은 무성해도 우리들의 마음엔 낙엽은 치고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며 어디선가 부르는 듯 당신 생각뿐 9월이 오는 소리 다시 들으면 사랑이 오는 소리 사랑이 가는 소리 남겨준 한마디가 또다시 생각나 그리움에 젖어도 낙엽은 치고 사랑을 할 때면 그 누구라도 쓸쓸한 거리에서 만나고 싶은가 천인기 선생님 이어서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묘미 잠잘 시간을 놓치고 허공을 떠다니는 생각을 떨쳐보려고 모아놓은 메모지를 뒤적인다. 재미있는 글이 눈에 띄어 되새겨보다가 여러 사람이 같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옮겨봅니다.
누구의 글인지는 메모가 없어 알 수 없다. 제목 박타령. 논이라는 한 글자 위에 벼라는 한 글자가 있어 해라는 한 글자를 만나고 비라는 한 글자도 만나고 땀이라는 한 글자가 더해져 쌀이라는 한 글자가 되어 서치라는 한 글자에 들어가 물이라는 한 글자에 젖고 불이라는 한 글자를 견디고 뜸이라는 한 글자를 들이면 밥이라는 한 글자가 되는데 상이라는 한 글자에 올라 국이라는 한 글자를 데리고 입이라는 한 글자로 들어가 맛이라는 한 글자를 느끼고 목이라는 한 글자를 지나 배라는 한 글자에 머물다 피라는 한 글자로 남고 살이라는 한 글자로 또 남고 힘이라는 한 글자를 주면 똥이라는 한 글자로 나온다. 이 모든 한 글자가 나라는 한 글자를 위해 존재하니 나는 틀림없이 축복받은 존재. 글자 한 자씩을 넣어 벽시가 농부의 땅과 자연의 혜택을 받아 쌀이 되고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재미와 의미를 느끼게 하는 글이다. 또한 글자의 변신은 작가의 역량에 따라 무궁무진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글이다. 나 또한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자 욕심을 내본다. 야 멋집니다. 박수. 그러니까 직접 창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좋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설명을 붙이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처음 본 글인데요. 이게 제가 언제가 보고서랑 메모를 해놓은 건데 이제 뭐 잠 안 오고 이러니까 또 옛날 거 뒤적이다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띈 거야. 이게 박타령이 띄었어요. 되게 인상적이네요. 이 논, 벼, 해, 한 비, 글자 한 글자가 땀, 진짜. 살, 소. 이걸 글자 수를 물, 때 불. 보니까 한 글자씩 넣은 게 21가지라고. 참.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겹쳐서 나라는 한 글자가 위에서 존재한다 이러니까. 잘 써요. 진짜 잘 써.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확 와닿네요, 그죠? 네. 되게 좋은 글 같이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인규 선생님 뭐 별일 없으셨고요? 다른 한 주 동안 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그런 내 이제 저기 집사람이 먼저 무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다니다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운동을. 그 9월 1일 날부터 이제 여기 국민체육관 수영반에 가 보니까 그 무릎 아픈 사람들이 많이들 와서 그 아쿠아 그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 등록을 했어요. 그 이제 1시간 코스인데 그러니까 나는 1시간은 뭐해? 나는 수영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2층에 헬스에 등록을 했어요, 나는. 그 헬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진 한 달 돼가요. 그것도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헬스. 예, 재밌을 것 같은데. 할만해요. 그냥 런닝 한 20분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 타는 것도 한 20분 하고. 같이 수영도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수영은 난 별로. 전 오면서 수영장 간다고 수영복 사놓고 10년 전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어요. 장계에서는 수영회를 하고. 집사람 얘기를 10년 됐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있어. 상당히 효과가 있대요. 효과가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무릎이 아프니까 그래서- 물에서 걷는 건 괜찮아서 좋다고 요즘에 하는데 난 시작을 못해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나도 또 이제 잘한다 이래. 덕분에 이제 헬스까지 하시게 나도 되시군요. 덕분에 헬스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세 수영을 하신다는 게 대단하다. 아니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많아요. 그 수영장은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아니 어디서 배방에 있어요? 아니 만나 옥천 국민체육관. 읍내. 네. 배바오는 수영장이 없고 읍내 수영장에는. 그 매일 아침에 오는 거예요. 11시. 저기 청년 수련관 옆에 있어요. 청년 수련관. 작은 영화관 아시죠? 영화관 맞은편에 수련관이 있는데 실내. 예, 실내. 예, 실내. 실내 수영장 있습니다. 물이 따뜻한 거예요?
물이 아주 따뜻하진 않고 미지근합니다. 예, 미지근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예. 겨울에는 이제 미지근하고. 겨울에 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근데 이 수영장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되게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옛날 아주 전임 유봉절 군수 때는 이게 수영장 만들면 누가 사람들이 이용하겠냐? 시골 사람 다 아는데 남사시 이렇게 수영복 입는데 다 아는데 누가 가겠냐 이렇게 하다가 수영장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려고 수영장 건립 대책위원회도 만들고 근데 수영장을 막상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아서 하나 더 저희 삼양리 하나 더 만들거든요 지금요. 삼양리 노인장애 수영장을 네, 하나 더 거기에 만들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 신청곡 우리 뭐 하실까요, 우리 저녁에? 나훈아의 인생 소풍. 인생 소풍. 아 좋습니다. 나훈아의 인생 소풍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복에 어디까지 가는가 나는야 나도 잘 모른다네 종점이 어디라고 하던데 가는 대로 가보는 거지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복에 얼마만큼 왔는가 나는야 너무 돌아왔다네 어디서 왔다고들 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나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었던가 어쩌다가 낯선 길인데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바람 불어도 비가 내려도 가는 데까지 가보는 거야 인생 소풍 다 그런 거 아닌가 우리 김학군 어머님 우리 낭송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진실이며 실존이다. 그간은 행복했다. 어려움도 지나가 보니 아름답게 시원하게 마음에 잠겨 있다.
사는 것이 무엇일까? 예쁜들은 일장춘몽이라고도 했고 생활인으로 잘 적응하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꿈 같은 꿈만 먹고 살았던 것 같다. 돌이켜보면 호황한 꿈도 꾸며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매진하기도 했고 또 좌절하면서 암담한 마음 어쩌지 못해 안절부절 남몰래 세울 때도 허구했다. 그이가 남편이죠. 그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땐 나도 따라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사남매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딸 셋은 결혼을 했고 손주 손녀도 6이나 되니 큰딸은 미국에 살고 셋은 서울에 살고 그러므로 독거 고령자로 혼자 살고 있다. 코로나로 막내도 어렵고 만남을 자제하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나고 있는데 큰딸이 방학이라 미국에서 와서 지나고 있다. 얼마나 쓸고 닦고 버릴 것 버리고 냉장고도 새로운 곳으로 들여놓고 모든 걸 식사도 다 해주니 자식이 이렇게 좋은 걸 몰랐다. 그들이 완전 내 편이기 때문이다. 남편은 국회 근무했으며 이사관이었고 교회 장로였고 천성이 착하고 진실하고 좋은 분이었기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었던 것이다. 그런 분이는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내 동생은 늘 한단 말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은 우리 언니라고. 정말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주는 것 좋아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큰딸의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좋고 부지런하고 창의성이 많고 건강하고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고등학교 선생이고 딸은 2달간 있다 갈 예정입니다. 히프를 풀면서 새로운 힘 얻어 힘있게 지나야 하겠지요.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삶을 이어간다는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영위하는 거는 되게 좋았던 날의 기억과 추억 이런 것들이 이건 돈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나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엔 금융치료란 말이 나와요. 돈이 없으면 돈이 많이 들어오면 저절로 마음이 치료된다는 게 나오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퇴행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퇴행현상이 뭐냐면 자꾸 어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 자꾸 어릴 적 행복했던 시절을 자꾸 추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퇴행현상이란 말도 좋지만 어쨌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역시 좋은 기억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삶과 죽음이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까 이제 인생 소풍 얘기하셨는데 이 소풍을 왔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되게 귀한 이야기 해주셨고 이제 이틀 후면 또 추석 명절이 시작돼 가지고 많은 이제 또 가족들 또 만날 테고 사실 명절 때만 되면 또 더 외로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제 복작하면서 사실 이게 정신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가 좋은 거지. 예. 우리 지금은 예. 힘들고 이제 젊었을 때 그래도 막 복작복작하고 손자들 오고 막 이럴 때 얘기한 어린애들 거 어린 손자 오고. 남들이 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게 되게 행복한 기억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이 있으면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또 남아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부모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키워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이란 게 하나의 둥지 역할도 하지만 하나의 굴레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명절이란 게 누군가한테는 되게 행복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고통일 수 있겠다. 어떤 이제 젊은 친구들은 또 막 가면은 또 결혼했냐, 취업했냐 이런 분들, 그리고 며느리들은 이제 또 뭐 하는 죽으라고 일하니. 맏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무겁게 명절 주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명절이 누구에게든 모두에게든 좀 행복한 명절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보고요. 그래서 서로를 살피고 평화로운 밥상을 만드는, 이 평화가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평화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 벼와자잖아요, 그죠? 벼와자 입구자가 이제 같이 있었어요. 밥을 평평한 자리에서 먹는 게. 같이 밥을 먹는 게 사실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게 설거지도 안 하고 저 위에 이거리게 어떤 분은 죽어라 고생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모두가 평평한 밥상에서 같이 부담 없이 같이 한두 밥을 먹는 게 그 가까운 곳에 평화가 아닐까. 그게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즐거워지는데 귀찮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만 같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역지사지란 말도 옛말이고, 사실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하도 상대방은 또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서 평화로운 명절 맞이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는 거, 다음 주는 쉬시고 다다음 주에 명절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새겨 듣고 고맙게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